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 콜라디오. 흉몽을 사주던 친구, 내 친구 승혜. 시청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괴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친구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흔히 말하는 기가 발달해 있는 편이었어요. 심심풀이로 가본 무당집에서는 너 신이 계시는구나. 너 내가 모시는 신이 보이니? 라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맞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당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고 개인적으로 전화번호까지 줬다고 하면 제가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알까요? 이건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당시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승혜라고 할게요. 승혜는 조금 신기한 친구였어요. 남들은 모르는 각종 지식을 알고 있었고 삶이 기구했고 자기가 마녀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중2병인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승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애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알았죠. 현실에 사는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승희는 특이했고 그 애의 주변엔 귀신도 신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녔으며 그것들은 하나같이 승희를 사랑했거든요.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꿈까지 읽는 애,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도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애,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애. 그게 바로 승혜였어요. 저는 신기를 앓고 있던 덕분에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무당인 고모는 제가 그런 것에 연관되는 걸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는 이상 현상들을 상담할 구석이 없었죠. 제게 이상한 일은 점지처럼 꿈에서 먼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편이었어요. 좋은 꿈을 꾸면 바로 좋다는 걸 알기에 상담할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흉몽과 악몽은 지나치게 두려워서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승혜는 많은 위안이 됐죠. 제가 집안에 숨어있는 어떤 덩어리들을 쫓아대는데 실패하고 사람들이 모두 이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꿈이라던가 문이 환히 열린 대청마루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여보내달라고 외치는 꿈이라던가 꿈속에 갇혀서 몇 번이고 깨어나는 꿈이라던가 수도 없는 많은 꿈들이 있었고 승혜는 많은 꿈들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승희가 묻더라고요. 우리 꿈 거래할래? 그날부터 저희는 꿈 거래가 시작됐어요. 승희는 타인의 흉몽 위주로 꿈을 사주던 착한 사람이었죠. 꿈 거래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제가 흉몽을 팔아도 길몽을 팔아도 승희가 제게 대가를 줬거든요. 점을 봐주기도 했고 액땜을 해주기도 했고 약을 지어주기도 했죠. 저는 흉몽 한 개와 길몽 한 개를 같이 팔았는데 흉몽만 팔아도 되는 걸 굳이 길몽까지 끼워 넣었던 건 꿈 거래나 무속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흉몽을 상쇄시키길 바란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승혜에게 저의 기가 트여 있다거나 그런 체질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그런 걸 진지하게 말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게 여겨졌거든요. 승혜에게 저는 그냥 이상한 꿈을 주고 감이 조금 발달한 아이 정도였죠. 그러나 승혜는 제 체질을 바로바로 알았어요. 너 무당 끼고 살아야겠다. 부적 같은 거. 종교는 안 되고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잘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너한테 꿈 사는 거밖에 없어. 너 꿈에서 자꾸 개승줄 내려오고 하던데?
이런 말들을 승희한테 들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 저는 승희에게 제 체질을 밝혔어요. 승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제 꿈속 세계가 계속 부풀어 갈수록 승희의 몸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저는 승희에게 더는 꿈을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팔지 않았죠. 그 이후에 승희의 건강도 안정된 걸로 보였고 그저 제 꿈을 들어주기만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승희의 몸이 굉장히 안 좋던 시절에 승희가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너 무속산을 찾아가든 해서 부적이라도 꼭 받아와. 널 도우려고 해봤어 나도. 그런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여기는 밀접하지만 내 구역은 아니야. 내 영역이면 도와줄 수 있는데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완전 꿈속에서만 사는 인간이니까. 당시의 승희는 꿈을 하나 잘못 산 이후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했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 애를 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승희가 꿈을 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악몽도 거래하면 안 된다는데 흉몽을 그것도 몇 개나 사들이고 있는 이 친구를 말리지 않을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꿈 사지 마. 너 갈수록 몸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자 승희가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아니면 누가 해결해? 못해. 그래서 괜찮아. 하고 말했죠. 그 애는 정 걱정이 되면 만나서 모종의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고요. 무슨 도움인지는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으나 괜찮았어요. 제가 돕지 않으면 승희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승희는 만나지 못했어요. 약속을 잡으면 누가 방해라도 한 것처럼 다른 이유가 생겨서 약속이 깨졌죠. 제가 승희네 집에 가기로 할 때면 승희에게 일이 생겼고 승희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할 때면 승희를 갑자기 데려가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승희와 제가 만나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요. 그로부터 1년 뒤 아주 간만에 꿈에 승희가 나왔어요. 우리는 몇 번이고 만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우리가 아는 그 장소에서 만났죠. 승희는 분홍색 코트를 입고 나왔고 만나서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이제 일하러 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승희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이제 도와줄 필요 없어. 오늘은 그냥 놀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카페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갔다가 노래방도 갔죠. 꿈속에서 승희는 아, 실컷 놀았더니 기분 좋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짐을 챙겼어요. 그래서 저도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승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놀아줘서 고마웠어.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승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즈음에 저는 꿈에서 깼어요. 승희가 나오는 꿈이었는데 불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승희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승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희는 타인의 흉몽을 사주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거나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거나 할 수도 있는 애였죠. 승희가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났네요. 그러나 저는 아직 승희가 이승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희가 죽은 뒤로 어찌된 일인지 저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꿈을 꾸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가끔씩은 승희의 꿈을 꿨어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인사도 대화도 하지 않지만 표정만 보고서도
서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표정만 보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꿈에 등장해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저는 승혜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승혜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승혜를 생각하면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하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의문점은 남더라고요. 승혜는 흉몽과 악몽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매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수준으로 흉몽을 사가곤 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자기가 값을 지불했죠. 승혜는 왜 그랬을까요? 지난 몇 년간 생각해봤지만 저는 여전히 승혜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승혜는 제 꿈속에 사는 존재였을까요? 본인은 꿈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저는 연속적인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승희가 생생하지만 의문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무서운 경험을 하셨으면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